개미를 위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가 하면 저는 이건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삶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지 않나요? 저는 그동안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삶이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하다. 삶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던 거죠. 예측이 되니까 기획을 하는 것이고 내 삶을 기획할 수 있으니까 오늘을 참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을 참고 내일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이 삶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과 삶의 기획 가능성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기획 가능하지도 않다면 우리가 굳이 내일을 위해 가지고 오늘을 희생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으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니면 뭐 제가 만나는 전 주로 이제 학생들을 만나니까 학생들이 오늘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. 현재를 즐기고 살자. 뭐 굳이 내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.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애들이 또는 그 학생들이 인생관이 잘못됐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그건 인생관이 잘못돼가지고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인생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더 이상 예측할 수도 없고 기획할 수도 없게 되면서 당연히 나타나는 어떤 그 삶의 태도 내지는 윤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그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. 삶이 더 이상 기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는 현재를 살지 않나요? 우리는 미래를 살거든요. 그 미래도 그 가까운 미래 있잖아요. 곧 도래할 어떤 미래를 살아가는 게 기획 가능할 때 가능한 거죠.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그 재미도 없는 학교에 뭐 물론 일찍이 성각하셔가지고 그만두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거기서 그냥 버티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도 재미도 없는데. 근데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재미도 없는 학교에 버티고 앉아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어요? 사실 거기 앉아가지고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게 아무리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대학은 갈 거고 대학 가면 그게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어떤 뭐 보수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까운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. 이걸 그 유해의 문화라고 부르거든요. 오늘을 내일로 유해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유해의 문화라고 부르고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가 이 유해의 문화예요.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살아라. 그래야 자본이 축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제 조카를 필두로 하여 제 조카에게 미안하지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카 얘기를 한다는 게 제 조카를 필두로 하여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을 쳤거든요. 이 수능 시험을 친 제 조카를 필두로 해가지고 얘네들 보고 너는 걔도 학교 그만두지 않았어요. 그만둘까 말까 뭐 이런 한마디로 해서 공부를 못하는 애예요. 근데 뭐 우리 집은 공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제 부모님이 공부 잘해봤자 너 정도밖에 안 된다. 그냥 공부 잘해봤자 별 쓸모없다. 뭐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혹시 글 쓰게 되면 어떡할까 그걸 걱정하셨거든요. 걱정하는 대로 됐다고 되게 아직도 걱정하고 계시거든요. 근데 어쨌든 제 조카 이제 공부를 못하는데 얘 보고 너는 그럼 왜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학교를 가냐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?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 거기 앉아있으면 제가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학은 갈 수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유해 문화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아요.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가 제일 재밌대요. 상상이 안 가세요? 아니 그 이전하고는 달라져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도 선생님이 얘기하면 예 하면서 있잖아요.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구석에 그냥 유령처럼 가만 앉아있고 이러면 건드리는 사람이 없대요. 거의. 그런데 학교를 가야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평일날은 학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애인데 일요일만 되면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요. 학교 가서 노는 게
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학교를 가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떤 유예하는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걸 습득했다면 이제는 학교 가는 것조차도 뭐 내일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거가 재밌으니까 학교 안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. 학교 밖에. 그 학교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, 이런 거를 비유해 문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. 근데 저는 가장 뭐 아까 뭐 신자유주의 얘기해야 되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거기에서 그냥 한마디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,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가. 저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삶을 기획하고 예측하는 걸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, 그리고 그걸 해봤자 쓸모없는 있잖아요. 그러지 않으세요? 지금 뭐 자기들 삶 잘 기획하고 계신가요? 저도 포기했거든요. 그거 내가 뭐 하고 살 건가 이런 거 하고 포기했어요. 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왜 포기했냐면, 제가 지금 이제 뭐 그 시간 강사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거 하니까 저 같은 인간들이 삶을 기획했을 때는 뭐가 되려고 노력합니까? 그 교수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, 그죠? 근데 저는 학교 강의 가가지고 첫 시간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. 나는 교수가 될 생각도 없고 될 리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교수라고 부르지 마세요. 강사라고 불러주세요. 교수라고 부르면 점수 깎아요라고 하거든요. 전 교수가 아닌데 교수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다고. 그러면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, 뭐 굳이 시켜준다면 안 할 생각은 없는데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내가 교수가 되기 위해 가지고 그걸 기획하고 계획하잖아요, 그죠? 그랬었을 때 내 삶에서 희생시켜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을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것 있잖아요. 저는 요즘 여러분들 꿈에 막 뭐 대통령 되고 막 과학자 되고 이런 꿈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냥 대부분 여러분 꿈은 서민 아니에요, 서민? 그잖아요? 제가 잘 쓰는 표현이 뭐 여러분 중에 뭐 대단한 노동운동가가 되고 싶고 막 소셜 디자이너 뭐 이런 거 되고 싶으신 분 뭐 있으시겠지만 대략 서민이 꿈 아니세요? 제가 많이 쓰는 표현대로 하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 만나서 고만고만한 직장에서 가지고 고만고만한 시간 말 10번 들어가는 고만고만한 애를 낳아서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그냥 죽었을 때 내 주변에 한 뭐 20명 정도나 기억하고 한 10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삶.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불가능한 삶이 이 삶인 것 같아요. 그잖아요? 그러니까 더 이상 고만고만한 삶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죠. 이 고만고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걸 기획해야 돼요. 제가 저는 만화를 열심히 보는 인간인데 이런 삶에 대해서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뭉클하게 했던 만화가 하나 있어요. 웹툰이. 네? 예, 그 조원 선생님이 쓴 신의 신과 함께 있잖아요. 그 만화 보신 분 계세요? 한 분밖에 꼭 보세요. 네이버 웹툰 들어가면 지난 만화 보기에 들어가면 있는데 감동이에요. 이 고만고만한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일 수 있고 따뜻한가라고 하는 거 그렇게 잘 그려낼 수가 없어요. 제가 강풀 선생도 아마 그 만화에다가 하면서 이제 정말 엄청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했었거든요. 꼭 한번 보시면 어쨌든 이 고만고만한 삶이라는 건 더 이상 가능한 게 아닌 거죠.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너무너무 많은 기획과 희생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하면서 그러면서까지 살아야 되는가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수가 되기 위해 가지고 희생돼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아놨다가도 교수가 전화 가지고 엄 선생 이번에 우리 과에서 답사를 가는데 내가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좀 대신 데려가주면 안 될까 그랬을 때 아니요 저 데이트 갈 건데요 이랬다는 교수 못했거든요. 선생님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이제 전화 야 집에서는 손 아끼고라 나는 가겠다 이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.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. 사실 우리가 이제 서민이 꾸민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서민이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수업 때 같이 듣는 학생들이 하는 저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건데요. 약간 책 얘기로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
세대론에 대해서 세대론 그냥 얘기로 이제 말씀을 좀 풀게요. 저는 세대론에 대해서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 세대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도 뭐 이제 20대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세대론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급진적이고 아무리 진보적으로 얘기를 해봤자 그 세대론은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대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세대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행위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미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배제되는 것도 일종의 그 권력이든 뭐든 이렇게 쫓아내는 거잖아요. 추방하는 거. 네, 이런 것들도 이 인터액션이 있는 거잖아요. 서로 이 세대 그쪽 이 집단과 이 사회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인터액션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대론을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잠정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이미 행위하고 있는 사람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 여기는 게 아니라 또 떼내가지고 이렇게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 여기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많은 것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배짱이가 되겠어요 이랬던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삶의 전략 내지는 견디기 자살 안 하고 자살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뭐 자살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안 죽고 살려면 우리는 삶을 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. 내 태도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고 세상에 대한 나의 관념도 바꾸고 그래야지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내 삶이 정당하고 합리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. 근데 그런 어떤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또는 삶의 태도로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것들 또는 그 가지게 되는 태도들 있잖아요. 뭐 냉소주의라거나 아니면 뭐 탈정치화라거나 이런 것들을 마치 이 세대의 문화적 특성인 것처럼 묘사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이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문화연구인데 제가 문화를 되게 비판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문화연구랑 문화를 옹호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문화를 비판하냐. 그래서 저는 이제 밥그릇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문화를 정치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정치를 문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많은 경우에 세대론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면 문화를 정치화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를 문화화해가지고 이 세대들의 어떤 문화적 특징, 이 세대들의 어떤 내재적인 특징 이런 걸로 많이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세대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첫 번째 이유이고요. 두 번째로는